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종교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로의원 원행스님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토론회로, 5대 종교가 참여한 종교환경회의는 기도회로 탄소 중립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동식물 천도제로 잘 알려진 청정도량 강릉 현덕사가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녹색 불교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제주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 4.3 유적지에 관한 기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음사 4.3 유적지 문화재 지정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통사찰 기획보도, 오늘은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경북 울진의 천년고찰, 구령사를 소개합니다. 낯설지 않는 전통의 불화에서 고정관념을 넘어선 독창성이 돋보이는 전시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기에 대응하는 불교계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로의원 원행스님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만나 기후 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줄이는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란 비판을 받은 우리나라로서는 다음 달에 최종안을 선정해 탄소 중립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10월 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감축 목표 상향 수준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불교계도 분주해졌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갖고 다니자는 작은 습관의 변화부터 채식으로의 식생활 전환까지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빚어진 비상사태의 심각성을 보다 일깨우기 위한 SNS 방송도 진행됐습니다. 원로위원 원행스님이 창립한 K문명포럼은 기후위기를 주제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상기후를 몸소 체험한 사례를 들며 자연 파괴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 때 제가 북극과 남극을 총 합쳐서 5번을 방문했습니다. 5번씩이나. 그래서 이 녹아내리는 이 빙하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죠. 인간 사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연이 내리는 그 징벌 비슷하다. 앞날을 내다본 큰 스님의 해안도 언급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길이 유일한 해결 방안임이 제시됐습니다. 카늘 스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동해안 침식 경포 그 호수에 있고 지금 보더라도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하고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이전보다 상향된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도덕적, 정치적인 의무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경제계, 이 시민사회가 삼자일치돼서 협력을 하고 국제사회도 긴밀히 협력을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을 기후선도국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새로운 문명을 이끌 목적으로 올해 초에 세워진 K문명포럼은 천주교와 기독교를 초대해 종교 간 대화를 나눴으며 이번 반 전 총장과의 대담이 3번째입니다. 국민들이, 서민들이,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같이 이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각성하고 이걸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대통령직 속 탄소중립위원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시나리오를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5대 종교 소속 환경단체들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국내 5대 종교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어제 서울 광화문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기후위기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한
5대 종단 기도회를 열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대기 중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시기를 당초 2050년에서 더 앞당기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 이상 높일 시나리오를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운동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만 강요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의 기후위기를 발생시킨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담은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식물 천도제로 잘 알려진 청정도량 강릉 현덕사가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녹색 불교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강릉 현덕사는 불교계 환경운동단체인 불교환경연대와 25번째 녹색사찰 실천협약식을 열고 환경과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는 녹색사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릉 현덕사는 지난 1999년 산문을 연 뒤 사찰로는 처음으로 동식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해 애꿎게 숨진 동식물 영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지 현종 스님은 앞으로 일회용품 대신 재활용품을 쓰는 등 생활 속에서 덜 쓰고 덜 버리는 녹색 불교운동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018년 고향 금륜사를 시작으로 녹색사찰 문화 확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 달 3일에는 울산 서장사에서 26번째 녹색사찰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주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 4.3 유적지에 관한 기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음사 4.3 유적지 등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등록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관음사와 아미산 4.3 유적지는 관음사 건물 등이 거의 소실될 정도로 무장대와 토벌대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또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 지역 주민들의 피난터 등 제주 4.3의 총체적 삶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주연구원이 제주 4.3 당시 제주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 4.3 유적지 기초조사 결과인 4.3 복합 유적지 기초조사 관음사 아미산 일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4.3 유적 조사로는 처음으로 제주도청 4.3 지원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관음사 아미산 일대 그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무인항공 촬영을 통해서 영상 지도를 만들었고 거기서 위치나 좌표나 면적이나 길이 등에 대한 그 디지털화된 기초 조사를 시도를 했습니다. 연구조사 결과 4.3 유적들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주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만큼 실측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화재 등록 신청도 적극적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청 4.3 지원과는 유적지에 대한 정확한 실측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에 복합 유적지가 있었다는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3 복합 유적지에 대해서 국가 등록 문화재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4.3 유적지에 대한 배치도나 평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실측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강민숙 제주도의회 의원은 이 일대 유적지를 등록문화재로 지정, 영구 보존함으로써 후손들의 교육장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음사 일대에 흔적만이 남아있는 것들이 소실되기 전에 이것들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함으로써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계속 남을 수 있는 현장으로 보존을 하고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8일 제주 4.3 유적지의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4.3 당시 피해로만 초점이 맞춰졌던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의 4.3 유적들이 시기와 주체, 형태별로 복합적 유적 형태를 지니면서 4.3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적이 될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서울 봉은사가 1950년대 정부의 농지개혁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등 불법 행위로 토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48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최근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봉은사에 487억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958년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을 통해 봉은사 소유 땅 2만 900평을 사들여 토지를 분배했고, 분배하지 않은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했지만 공무원들이 서류 조작을 통해 봉은사 땅을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봉은사가 토지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지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봉은사는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구암굴사가 경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도지회 난타 프로그램실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백혈병 소아암협회 제주도지회 난타 프로그램실은 지난달 24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연습실과 악기 등이 불에 타면서 4,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은 최근 BBS 제주불교 방송 아침저널 제주를 통해 알려지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암굴사는 지역사회에서 난치병 환우 돕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등의 보시행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BBS는 각 지역에 주목할 만한 전통사찰을 소개하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경북 울진의 천년고찰 불영사를 대구 BBS 박명환 기자가 안내합니다. 신라 의상대사가 연못에 비친 부처님의 그림자를 본 뒤 창건했다는 불영사. 조선시대 몇 차례 화재로 소실된 뒤 중건됐지만 응진전과 대웅보전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4점을 포함해 300여 점의 성보문화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사찰 가운데 유일한 의상전은 해체 보수 당시 발견된 상량문을 통해 인현왕후의 원당으로 창건된 정각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근현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월산 대선사와 자운대율사가 머물며 수행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이었습니다. 의상 스님 이후 수많은 고성 대덕들이 불영사에 출석하시면서 항상 국가를 위하는 국태민안의 그런 염원, 또 지금 이 지역의 그 군민들의 그 어떤 애환, 그런 것을 늘 자비로 이렇게 살피고, 현재 30여 동에 이르는 대가람의 면모는 최근 30여 년에 걸친 불사의 결실입니다. 이룬 스님이 주지로 취임한 뒤 일주문을 세우고 주변 계곡의 야영장을 모두 철거해 비구니 수행 도량으로서의 터전을 닦았습니다. 이후 비구니 선원인 천축선원, 요사체, 수장고를 갖춘 성보박물관 등 20여 동을 새로 짓고 옛 정각을 개보수하면서 도량의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불영사는 새로운 수행 문화를 만들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올해로 결성 10주년을 맞은 수행 공동체 연불 만일 수행별사회가 대표적입니다. 이룬 스님이 매일 하루를 일깨우는 마음 편지를 전하며 생활 속의 수행을 독려하고 회원들이 십시일반 낸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금은 만여 명의 회원들이 연간 1억 원의 보시금을 모아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불교 국가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자, 그런 취지에서 만일결사를 결성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 한 달에 내는 10,000원의 회비로 우리가 해외에 있는 불자 아이들에게 뭔가 학자금으로 지원을 좀 해주자. 불영사는 사찰 음식 문화체험과 경연대회, 산사음악회 등을 꾸준히 마련하고 무료 급식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주지 이룬 스님은 앞으로도 불영사를 지역 사회의 정신적 안식처로, 그리고 국가와 세계를 향한 자비실천 도량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영사 들어오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또 자기의 어떤 서원도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찰로 앞으로도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불영사는 세계인들의 눈길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전문 매체 CNN은
불영사 계곡의 맑은 물과 기암괴석 그리고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불영사를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가운데 한 곳으로 꼽았습니다. 불영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국의 전통 사찰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불영사에서 BBS 뉴스 박미안입니다. 난해한 불교 미술에서 관람객과의 소통은 작가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낯설지 않는 전통의 불화에서 고정관념을 넘어선 독창성이 돋보이는 전시회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 본 듯한 불화입니다. 서산 개심사 괴부를 모사한 것인데 부처님 상반신만 화폭에 담았습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아 파격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전통 불화가 가진 색채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경전 내용 같은 거는 깊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림은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화도 이제 전체적으로 큰 후불도를 그리기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해서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한 여성이 버드나무 가지를 꽂은 정병을 품에 안고 엷은 미소를 띱니다. 긴 머리칼을 휘날리며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이 훨씬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신의 이미지를 통해 관세음 보살을 보다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종교성이 짙다 보니까 상호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접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물화처럼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해보면 그래도 조금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작품을 그리게 됐어요. 난해한 불교 미술의 한 장르인 전통 불화는 어떤 식으로든 누구나 쉽게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노력이 대중화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전시는 신진 작가의 창의력과 독창성이 엿보이면서 불화라는 거리감을 좁혀주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거는 불화가 좀 대중화되는 바람이 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사실은 종교적으로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이거를 전통의 색으로 보시고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현대적인 불화 작품 17점을 만날 수 있는 이정영 작가의 첫 개인전 낯설지 않은 것들은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북촌 갤러리 한옥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화려한 영상과 특수 조명을 이용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2021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만천병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미디어 아트쇼는 수원화성의 4대문 중 하나인 화서문과 장안공원 일대에서 한 달간 이어집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용산구 감정서가에서 시민의 감정을 탐색하는 비대면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서함 감정의 고고학이란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시민 1,500명이 자신의 감정을 주제로 만든 콜라주 아트와 글을 모아 가칭 감정백과사전을 출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참가자는 오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해운대와 남포동을 중심으로 열려온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부터 부산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동네방네 비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부산 시내 14군데 동네 영화관에서 화제작을 상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